개요일주. 개는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기억입니다. 그리고 이 유라는 이 금이 그 구체성을 더하는 거죠. 유 중에 있는 경은 뭔가 큼지막한, 그리고 신은 뭔가 세세한 그런 기억들을 담당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개유일주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기억들이 자꾸 반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납니다. 즉, 생각에 내가 지배를 당해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 계유가 일주뿐만 아니라 연월, 시주 어디에서든 주변에 화나 토가 많아서 이 계유 일주가 고립이 되잖아요. 그러면 이 계의 생각이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집니다. 즉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트라우마의 심한 정도는 뭐니 해도 개미가 제일 강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유가 될 거고, 개유보다는 좀 나은 게 이제 개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개라는 기억들이 계속 맴돌게 돼요. 그러면 이 개라는 것은 기억이고, 이 유 중의 신으로 세밀한 것까지 다 살펴볼 수 있다. 그러면 공부하는데, 학습하는데, 연구하는 데는 아주 최고의 효과가 있겠죠. 한번 내가 본 내용은 그것은 절대 잊혀지지 않고요. 그리고 또 내가 연구 주제 하나를 잡으면은 큰 트라우마니까 밥 먹을 때나 자는 동안 꿈속에서조차 그게 계속 맴돌면서 연구에 전념하게 만들 테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전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골방에서 연구하는 학자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. 세미나 가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학자는 아니고요. 자, 개유 주변으로 이제 목이 있다면 수생목에서 자신이 연구한 걸로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겠지만은 이 목이 없다라면 그냥 이 개라는 것이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학문을 그냥 발전시키는 용도로 쓰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뭔가 주제 하나를 붙들고서 그게 씨름한다면 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결국 자기 학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화나 토가 많아서 이제 이 계유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딘가에 정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정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유 중에 있는 신과 정신충 하면서 이 신이 활성화되겠죠. 물론 계유에 집중한다는 것도 이 신의 활성화되는 거고요. 그러면 이 신이 어떤 불안, 신경쇠약 이런 형태로 발현되기도 합니다. 자, 계유에 집중하게 되면 이 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아주 잘 다뤄요. 그리고 이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씩 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세밀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개요일주 부분들은 어떤 고미술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박물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 이 개요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요, 주변에 화나 금이 강하다. 자, 화와 금은 남성성을 보여주고 있죠. 이렇게 말하면 이 신으로 의심이 많아요. 그리고 조심성도 많고요. 그리고 위험을 적극적으로 회피합니다. 그런데 결론은 사기당합니다. 이 편인이 사기로 발현이 되는 거죠. 왜 그러냐면 이 개라는 것은 기억이잖아요.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수많은 기억을 갖고 있고 게다가 부정적인 기억은 트라우마의 형태로 더 저장을 오래 하잖아요. 근데 내가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거기 상황에 빠져 있는데 내 기억이 없는 상황이다. 그러면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사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 이렇게 계유에 집중하는데 주변에 화나 금이 약하다. 여성성이 더 강한 거죠. 그렇다면은 이 계유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, 그러니까 학자의 모습 그런 것들로 잘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종교에 심취하지는 않아요. 이 금이라는 것은 뭔가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더 지향하기 때문에 종교는 어떤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라
신실한 믿음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종교에는 심취하진 않고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유로 뭔가 생각에 빠져들고 소용돌이 그 중심으로 계속 빠져드는 상황인데, 만약에 주변에 무 혹은 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거, 임신일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무임충이 왜곡을 발생시키잖아요. 그러면 이 무임충에 의해서 어떤 거짓된 기억 하나를 내가 만들었을 때는 그 거짓에 계유가 파고 들어가서 망상에 빠지기 십상이죠. 이 계유일주에 이제 경과 신 두 가지 지장간이 있는데요. 자, 경이 만약에 통근을 했다. 그러면 경은 정인이니까 인생 살기가 좀 편하죠. 뭐 인정받으니까요. 그런데 이제 신이 통근하면 아까 말했던 사기를 당하는 형태가 나오기도 합니다. 자, 봄, 여름에 태어났다. 자, 봄, 여름 같은 경우는 계유일주의 어떤 날카로운 특징이 강하게 드러납니다. 물론 이 날카로움을 직업이나 취미로 쓰면 좋아요. 이렇게 계유일주인 분들한테 일을 맡기게 되면 확실히 꼼꼼하게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 시켰죠. 자, 봄에 태어났다. 아까 말씀드렸던 깔끔한 일 처리, 어떤 전문가의 재주가 뛰어나고요.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기도 할 거잖아요. 자, 평화롭게 일이 잘 진행될 때는 문제 없어요.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 또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들어가 버립니다. 그리고 이 목, 금, 월요일에서 목금충이 일어났잖아요. 그래서 결국 배우자로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. 이 목금충에 의해서 자꾸 이 신이 자극되니까 이 신을 이제 의처증이나 우부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묘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묘유충이죠. 목과 금의 강한 충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되면 변덕이 심합니다. 자, 여름 가볼게요. 여름에는 덥죠. 더우면 이 개가 말라가겠죠. 그래서 이 개 일가는 더더욱 이 유에 의지를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일지니까 배우자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오미월 가보게 되면 자, 이 오나 미나 다 정이 있고요. 여기 신, 정신충, 신을 자꾸 자극을 하잖아요. 이 신의 자극이 또 불안을 야기시키고요. 그리고 또 이 정계충에 의해서 또 개, 또 자극되니 결국 개와 신의 자극으로 트라우마가 심해지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. 자, 가을과 겨울에 태어났다. 그러면 이 개우의 그 날카로운 특징은 약해집니다. 왜냐하면 이 개우의 특징은 개에 집중을 할 때, 주변에 화나 토가 많아서 이 개우에 집중할 때 개우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지만 금수라는 것은 주변에 금과 수가 그래도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 개우의 농도가 희석이 되겠죠. 그러면서 개우의 특징은 좀 덜해지고 개우의 특징이 이제 덜해지는 만큼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사용할 확률이 높겠죠. 자, 끝. 자바사주 바이.